캠퍼스에서 웃으며 만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뽕쌤의 석수학입니다. 오늘은 성남고 2024년도 1학기 1차 고1 수학 기출문제 풀이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얘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서로 다른 부호의 두 실근이라 그랬죠. 그럼 서로 다른 부호인데 합이 0보다 크대요. 그럼 여기서 근각의 저의 관계에서 합은 k죠. 그래서 k는 0보다 크다라는 얘기고, 자, 서로 다른 부호라고 했기 때문에 곱은 어떻게 되죠? 알파 베타는 그렇죠. 무조건 음수가 나와야 되는 거죠. 서로 다른 부호니까. 근데 여기서 두근의 곱은 뭐죠? 그렇죠. k 빼기 4죠. k 빼기 4가 0보다 작아야 한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요거 두 개 연결시켜주면 k는 0보다 크고 4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에 6이 되겠네요. 자, 15번이었습니다. 자, 16번입니다. px가 이렇게 길게 인수분해가 쫙 되어 있는 모양으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게 qx는 이렇고요. 그죠? 이 상태에서 이게 뭔가 보니까 p를 요 q 또는 q 플러스 a, q 플러스 b로 나누어 떨어지도록 하는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래요. q를 보시면 x하고 x 플러스 5, 그럼 여기에 지금 x하고 x 플러스 5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인수가로 들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누면 약분이 되니까 나누어 떨어지겠죠. 그럼 이거는 q 플러스 a나 q 플러스 b라는 것도 얘를 전개해서 정리해서 인수분해를 했을 때 여기 안에 있는 녀석들, 그죠? P 안에 있는 이 많은 1차식들 중에 어떤 두 개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왜 그러냐면 Q가 2차식이니까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Q가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a가 되고요. 얘는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b가 돼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 2차식은 요 두 근의 합이 5인 꼴이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그럼 올해는 조합이 일단 0하고 5, x 플러스 5에서 나오는데, 그렇죠. 그거는 여기 q에서 이미 써먹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두 근의 합이, 그렇죠. 빼기 5죠. 참. 빼기 5가 되는 조합이, 그렇죠. 요거 나오면 빼기 1이니까 여기 빼기 4가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요 녀석을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4죠. 그러니까 a나 b 중에 하나는 4여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합은 여기 x 플러스 2랑 x 빼기 3, 얘도 두 근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5가 만들어지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요거는 전개해 주시게 되면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이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6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하나는 4고 하나는 6이니까 둘이 더하면 1번에 10을 고르시는 게 맞겠죠. 자, 17번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두 2차당식 ax, b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X의 최고 창의 계수가 음수래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더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 여기서 아주 큰 정보가 나오죠. 그러면 BX를 우리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게 되면, 그렇죠? AX는 여기서 A를 우리는 0보다 크다고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AX 쪽에서 최고 창의 계수, 즉 2차항의 계수의 부호가 음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놓으면 얘는 빼기 ax 제곱 빼기 bx 빼기 c하고 더하기 5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이렇게 놓을 수 있게 되죠. ax 쪽에서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놓으면 요 두 개를 더해주면은, 그렇죠, 플러스 5만 딱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AX와 BX의 설정을 일단 우리는 완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요걸 제곱해서 더한 게 이렇게 된대요. 그렇죠? 그러면 제곱을 해서 더하게 되면 요 녀석도 첫 번째 거 제곱하면 a제곱 x 4제곱이 되고, 두 번째 걸 제곱해도 a제곱 x 4제곱이 나오고 4차항은 거기서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이 두 개에서 나오는 4차항은 2a제곱 x 4제곱이 돼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2x 제곱이니까 a가 얼마구나? a제곱이 1이구나라는 걸 우리는 얻게 되죠. a제곱이 1이다. 근데 a는 그러면 뿔마 1이 되는데 우리는 아까 a를 양수라고 놓고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ax는 빼기 x제곱으로 시작하는 녀석이 되고 bx는 1x제곱으로 시작하는 녀석이 돼주는 거죠. 그래서 a는 1이다. 우리는 양수라고 설정을 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렇게 사라지고 여기도 이렇게 사라져서, 그렇죠, 되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빼기 x제곱으로 시작하는 녀석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a의 부호를 하나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제곱했을 때 나오는 3차항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요. 그렇죠. 그럼 이게 어차피 3개짜리를 제곱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각각을 제곱하시고 두 개씩 곱해서 더하는 것, 두 배를 하는 거죠. 두 개를 곱해서 두 배를 하는 구조죠. 그렇죠? 그러면 3차항이 나올 때가요, 결국은 어디밖에 없냐면 요렇게 곱해서 두 배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2bx 세제곱이죠. 근데 여기서도 요렇게 곱해서 두 배 하는 데서밖에 3차항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면 이것도 2bx 세제곱이네요. 그러면 3차 항은 플러스 4bx 세제곱이 되겠죠. 근데 그게 마이너스 8이래요. 그러니까 b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ax 쪽에서는 빼기 x제곱 더하기 2x 그 다음에 빼기 c 더하기 5가 나오는 거고요. bx 쪽의 식이 x제곱 빼기 2x 더하기 c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2차 항의 개수와 1차 항의 개수를 지금 이쪽 나번의 4차와 3차 쪽에서 얻어내신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렇죠. 상수항이 또 큰 단서가 되죠. 상수항 요게. 그렇죠. 상수항은 어떻게 밖에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쪽에 상수항을 제곱하고 그렇죠. 이쪽에 상수항을 제곱한 데서 밖에 나올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린 C만 얻어내면 되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요거 제곱하게 되면 5 빼기 C를 제곱하니까 25 마이너스 2C 플러스 C 제곱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제곱하면 그냥 C제곱이니까 둘이 더하면 2C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13이라고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2C제곱 마이너스 2C 요 13이 넘어오면 그렇죠. 플러스 12는 0이 되니까 C제곱 빼기 C 플러스 6은 0이 되겠죠. 자, 제가 계산 실수가 좀 있었어요. 요 부분을 제곱하는데 그렇죠. 25 빼기 10c죠. 근데 아까 2c로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플러스 c제곱이고 요거 c제곱이니까 2c제곱이 되고 요게 13이 된다라는 계산이죠. 그럼 2c제곱 빼기 10c 플러스 12는 0이 돼서 2로 나눠주시게 되면 c제곱 빼기 5c 더하기 6은 0이다 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c 빼기 2, c 빼기 3은 0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럼 c 값은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c 값은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더라.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C에다가 2를 집어넣게 되면은 요쪽의 상수는 3이 돼 주는 거죠. 여기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써보고요. C에다 2 집어넣으니까 요쪽의 상수는 2가 돼 주는 거죠. 이렇게 되거나 또는 자, C에다가 3을 집어넣게 되면 요쪽의 상수가 2가 돼주고 요쪽의 상수가 3이 돼주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럼 도대체 어떤 걸 써야 됩니까? 라는 고민을 하실 수도 있는데 문제 질문을 보니까 결국은 답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A1을 구하시면요. 앞에 게 어차피 빼기 1 더하기 2니까 1이 되죠. 그럼 1에다가 3을 민트색 같은 경우에서 계산을 해보면 1에다가 3을 더하니까 이게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B2는 4 빼기 4 되니까 사라져 버리죠. 그러면 여기 2만 남죠. 그래서 4 플러스 2에서 6이 나오게 됩니다. 민트색 계산에는요. 자, 그 다음에 네이비색 계산에서 보시게 되면 A에다가 1을 집어넣게 되면 1 더하기 2에서 얘가 이쪽이 3이 나와요. 앞에 게. 자, 그 다음에 뒤쪽 게 여기다 2 집어넣게 되면 4 없어지고 3이 나오죠. 그래서 3 더하기 3에서 또 6이 나옵니다. 답이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이게 결국은 이 둘을 더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무슨 숫자를 집어넣는 데 따라서 이 상수항은 영향을 받지 않죠. 그러니까 상수항끼리 더하는 합이 일정하게 되면은 전체 결과는 항상 똑같더라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 부분은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부분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의 6을 찾으시면 되겠죠. 자, 계산 과정이 조금 길었던 문제입니다. 자, 13번이고요. 18번이고요. 자, 2차 함수와 직선이죠. 자, 둘러싸인 도형의 내부에 있는 점 중에서 x좌표와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일단 그림상으로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되는 2차 함수랑 이런 직선이죠. 그럼 둘러싸인 도형의 내부니까 당연히 이렇게 만나야 되겠죠. 둘러싸인 도형이 나오려면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제 요 둘을 교점이라 하고 요 교점의 x좌표를 그렇죠. 요 둘을 연립한 식에서 구하게 되죠. 그래서 x제곱 빼기 4x 빼기 2는 0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둘을 연립하시게 되면. 자, 근데 이게 인수분해가 또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근해 공식에 집어넣어서 구하시게 되면 x는 2 뿔마 루트 4 플러스 2. 그래서 2 더하기 루트 6과 2 빼기 루트 6이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요쪽의 위치가 2 빼기 루트 6이 될 거고요. 요쪽의 위치가 2 더하기 루트 6이 되겠죠.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에 안에 x좌표,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을 찾으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루트 6의 크기가
2보다는 크고 루트 4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은 녀석이죠. 그죠? 루트 9보다는 작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를 붙여주게 되면 이제 여기는 2를 더하게 되면 4, 2 더하기 루트 6. 그 다음에 얘는 2를 더하게 되면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 더하기 루트 6은 4와 5 사이에 있는 숫자죠. 4점 얼마 얼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2 빼기 루트 6은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면 빼기 부동호 뒤집어지고 빼기 루트 6, 그 다음에 빼기 3이 되죠. 그럼 여기다 2를 더하면 0, 그 다음에 2 빼기 루트 6, 2 더하니까 빼기 1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 2 빼기 루트 6은 0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숫자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게 요 라인 안에 들어가는 첫 번째 정수가 얘가 0하고 빼기 1 사이에 있으니까 요 안에 0이라는 라인이 처음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1이라는 라인이 들어가게 되고요. 2라는 라인이 들어가게 되고요. 3이라는 라인이 들어가게 되고 4라는 라인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렇죠. 얘가 4점 얼마니까 5는 이제 이 바깥의 라인이 돼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x좌표,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은 요 라인 위에서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x좌표가 정수값들인 거니까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걸 이제 그러면 y의 좌표는 어떻게 찾느냐? 조금 이제 지루한 계산이 되는데요. 어쩔 수 없이 자 우리는 요 식에다가 0을 집어넣게 되면 1차 함수 쪽에 0을 집어넣게 되면 얼마죠? 1차 함수 쪽 여기다가 직선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3이죠. 그러니까 요 녀석은 높이가 3이에요. 0일 때 라인에서는 맨 위에 걸리는 게 3이죠. 그 다음에 0을 2차 함수 쪽에 집어넣으면 1이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있는 정수만 얘기하는 거죠. 왜냐면 내부라고 얘기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2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0 라인에서는 0,2 하나밖에 안 걸리네요. 여기 요 사이에 숫자가 2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1 라인에서는 자, 1을 1차 함수 직선이 위에 있으니까요. 집어넣게 되면 4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1을 2차 함수에다 집어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러면 요 둘 숫자 사이에 있는 게 0, 1, 2, 3. 그쵸? 그러니까 4개가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1,0, 1,1, 1,2, 1,3까지. 그래서 4개가 되죠? 요거는 이제 아까 1개였죠. 요렇게. 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자, 2를 집어넣으시게 되면 직선에서는 5가 나오고요. 2를 집어넣으면 4 빼기 6 더하기 1이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1이죠. 똑같이 나오네요. 요게. 그렇지. 그러면 여기는 그렇죠. 0부터 4까지가 들어가겠죠. 요 내부에는. 그러면 0, 1, 2, 3, 4. 그러니까 여기선 총 5개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3라인에서는 3은 자, 직선에 집어넣으면 6이 나오죠. 경계선의 숫자가요. 그 다음에 2차 함수에 집어넣으면 3 집어넣어주면 그렇죠. 9 빼기 9 더하기 1이니까 1이 나오죠. 이렇게 1. 그럼 요 사이에 걸리는 숫자는 2부터 5까지가 되겠네요. 그러면 2, 3, 4, 5 4개가 되겠죠. 마지막 4라인에 걸리는 숫자는요. 그렇죠? 4를 직선에 집어넣으면 7이죠. 그 다음에 2차 함수에 집어넣으면 16 빼기 12 더하기 1이죠. 그래서 여기는 5가 되겠네요. 그럼 사이에 들어간 숫자는 6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는 1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것들을 싹 다 더해주면 되죠. 1, 4, 5, 5에다 5 더하니까 10, 14, 15. 그래서 전체 15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8번에 4번입니다. 자, 19번입니다. 자, 요 녀석이 4차 방정식인데요. 보면은 보기차식이죠. 그죠. 그리고 요 녀석 뒤쪽이 또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니까 요거 뒤에 거 인수분해 하시면 a 빼기 5 a 더하기 2죠. 그럼 a 빼기 5와 a 더하기 2를 가지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크로스식에 대입을 해주게 되면 요 3 빼기 2a가 만들어지려면 마이너스를 두 군데 다 붙여주면 좋겠죠. 그러면 여기가 빼기 a 더하기 5가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빼기 a 빼기 2가 되죠. 이렇게. 그렇죠. 그럼 이렇게 둘이 만나면 빼기 2a 더하기 3이 만들어지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x제곱 빼기 a 빼기 5 x제곱 빼기 a 빼기 2는 0이다 라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주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거는 0 이거는 0에 대응해주면 x제곱은 a 더하기 5가 되고요. 참 괄호 쳤으니까 여기가 더하기가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a 빼기 5가 돼주는 거죠. 여기가. 그 다음에 또는 x제곱은 a 더하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우리는 제곱을 사라지게 되니까 이거는 그냥 1차 항이 없는 2차식이니까 바로 이제 근의 형태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x는 해주게 되면 뿔마 루트 a 빼기 5고 요쪽은 x는 해주게 되면 뿔마 루트 a 더하기 2가 돼주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실근과 허근을 모두 가진다 그랬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실수가 되고 둘 중에 하나가 허수가 된다.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루트 한 애가 양수고 둘 중에 하나는 루트 한 애가 음수란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a 플러스 2와 a 빼기 5를 보는데 a 플러스 2가 크죠. 그러니까 이쪽이 실근이 나오는 녀석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이쪽이 허근이 나오는 녀석이 되더라 라는 얘기예요. 요게 허근이 나오고 요게 실근이 되더라. 그럼 그 다음 조건이 뭐냐면 모든 실근의 곱이죠. 그럼 플러스 루트 a 플러스 2와 마이너스 루트 a 플러스 2 이 둘을 곱한 게 빼기 6이다. 즉 빼기 6은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에 a 플러스 2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a가 4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럼 a가 4니까 여기 허근 쪽에 있는 a에다가 4를 집어넣게 되면 4 빼기 5하니까 마이너스 1이죠. 루트 마이너스 1이네요. 그렇죠. i죠. 그러니까 허근 두 개는 뿔마 i가 돼주는 거죠. 결국은. 그럼 그 두 개를 곱하면 그렇죠. 정답은 4번의 1이 되겠네요. 자, 논술형 1번입니다. x제곱 빼기 px 더하기 p 플러스 13이 0이다.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근데 한 허근의 허수 부분이 빼기 3이래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요 근 하나를 알파를 a 빼기 3i다 라고 놓게 되면 다른 근 하나 베타는 뭐라고 놓을 수 있죠? 그렇죠. a 더하기 3i라고 놓을 수 있게 되죠. 왜 그러냐면 실수 p라고 했으니까 개수가 1 빼기 p 더하기 13 다 실개수죠. 그러니까 두 근은 그렇죠. 켤레근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 근의 설정을 이렇게 가실 수 있겠네요. 그러면 두 근의 합은 이렇게 둘이서 더하면 2a죠. 이게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구하면 플러스 p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a 제곱 합차니까 플러스 9가 되죠. 그렇죠. 그럼 요게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구하면 p 플러스 13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p 대신에 2a를 집어넣고 정리하시게 되면 a제곱 빼기 2a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되면 빼기 4는 0이다 라고 이렇게 구해지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 공식을 통해서 돌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a는 1 뿔마 루트 5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a 값이 1 플러스 루트 5인 경우와 a 값이 1 빼기 루트 5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양의 실수 p라고 했으니까 a를 1 플러스 루트 5로 가야 되겠죠. 1 빼기 루트 5는 음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p는 a를 2배 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수를 구해야 되겠죠. a 값을. 그래서 1 플러스 루트 5가 되죠. 그러면 p 값은 정답은 그렇죠. a 값 1 플러스 루트 5를 2배 하니까 2 플러스 2 루트 5다라고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논술형 1번이었습니다. 자, 논술형 2번이고요. px를 첫 번째 제시문 여기까지를 식으로 만들어 보시면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 그래서 는 이렇게 곱하고 더하는 구조를 갖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 만드는 게 x의 px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걸 만들어 보면 x 여기다가 좌변에 우변에 x를 곱해주게 되면 x 더하기 1에 qx가 돼주고요. 더하기 rx가 돼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럼 이거를 x 플러스 1로 나눈대죠. 그렇죠. 그러면 x 플러스 1로 나누게 되면 지금 요것도 1차식이니까 요것도 또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죠. 요거는 x 플러스 1이 있으니까 얘는 당연히 나누어 떨어지는 것인데 이거를 x 플러스 1로 나눌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이제 주는 형태 변화는 여기서 x 플러스 1을 이렇게 억지로 만들어 주시죠. 그러면 r을 더하는 우리는 사고를 쳤죠. 그럼 뒤에서 빼기 r 하면서 수습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자, 식의 모양을 x 플러스 1로 이렇게 묶어 주시게 되면은 x qx가 돼 주고요. 플러스 r이 남게 되죠.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뒤에 빼기 r이 이렇게 남게 되죠. 자, 그럼 이 식에서 우리는 자, 요 녀석은 1차니까 요게 상수. 그러면 나누는 식과 나머지의 관계를 만족하죠.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제시한 xpx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요게 그렇죠. 몫이 돼주고 요게 나머지가 돼준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게 되겠죠. 그럼 몫은 x qx 더하기 r이라고 적으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그쵸? 빼기 r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술형 2번입니다.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논술형 3번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직선 이 녀석이 2차 함수 이 녀석의 그래프와 만나는 두 점의 x좌표를 각각 x1, x2라고 하래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이 녀석이 만나는 교점인데, 일단은 2차 함수에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좀 하실 수가 있어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놓고 보시면 요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돼 있을 때 요게 표준형 만들면 그냥 x 빼기 3의 제곱이 되죠. 그럼 꼭지점 좌표가 3,0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0 집어넣어주면 9가 되니까 y절편이 9죠. 그래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2차 함수가 돼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2차 함수는 항상 대칭 구조를 갖기 때문에 어떤 직선과의 교점을 구하면 y는 뭐 1이다. 이런 직선과의 교점을 구하면 요 점의 좌표와 요 점의 좌표. 요거를 이제 문제에서는 x1과 x2로 잡으란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두 녀석을 더하게 되면 항상 2차 함수는 요 가운데, 그죠? 대칭축에 대해서 간격이 똑같은 대칭 구조를 갖기 때문에 요거를 p라고 놓고 요 간격을 p라고 놓고 요 간격을 p라고 하면 x2는 3 더하기 p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3에서 p만큼 움직였으니까 x1은 3 빼기 p가 돼주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 둘을 더하게 되면 6이죠. 아, 그래서 결국은 뭐다? 요 교점, 어떠한 상수함수와의 교점 둘을 더하게 되면 항상 대칭축의 2배가 되는 겁니다. 그냥 결국은요. 6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럼 결국은 1이랑의 교점도 6이 되고 2랑의 교점도 6이 되고 y는 3이랑의 교점도 6이 되고 4와의 교점도 6이 되고 5와의 교점도 6이 되고 해서 9와의 교점까지 6이 나와요. 그쵸? 자, 근데 여기 이제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거죠.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9보다 큰 데로 올라가잖아요. 짠, 이렇게 되면 x1의 위치가 이때서부터 음수가 됩니다. 그쵸? 그러면 x2는 여전히 양수인데 그 이전까지는 x1의 위치가 0보다 크거나 같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절대값이 의미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n이 9까지는 그쵸? 근데 9가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는 요거 아까 그러면 1부터 9까지는 쫙 더하면 이 둘을 더하면 다 얼마가 된다? 센터의 2배 6이 된다 그랬죠. 그럼 요거 두 개 더한 게 6이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더하기 이전에 그쵸? 좌표가 다 양수니까 x1 더하기 x2가 되고 이 값이 항상 6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3분의 6은 2 자연수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00 이하의 n의 개수 중에서 일단 첫 번째 1부터 9까지는 확보가 된 거죠. n 값이 1부터 9까지일 때는 값이 자연수가 된다. 요 식의 값이 자연수가 된다라는 걸 만족해 주는데 이제 음수일 때가 문제가 돼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결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우고 제가 설명을 해서 그림을 좀 미리 그려놨고요. 그럼 이런 구조가 되는 게 이제 문제점이 되는 거죠. 9가 넘어가는 n 값이 9보다 큰 순간서부터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x1의 위치가 이게 음수가 되는 거죠. 얘가 음수고 얘는 여전히 뭐 양수니까 상관없죠. 그러면 요 식이 의미하는 바가 그렇죠. 3분의 빼기 x1 더하기 x2가 돼주는 거죠. 그럼 이건 x2와 x1의 차이가 되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 일단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이 식도 2차식과 n이라는 직선과의 교점이니까 두 식을 연립해 보면 x제곱 빼기 6x 더하기 9는 n이니까 빼기 n은 0이다라고 이렇게 넘어오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구해지는 두 근이 바로 요 교점의 x좌표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근이 여기서 구해지는 두 근이 x1과 x2인 겁니다. x1 또는 x2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니까 여기서 x1 더하기 x2는 6이라고 쓸 수 있고 x1 곱하기 x2는 9-n이다 라고 이렇게 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우리가 여기서 뭐라 그랬죠? x2 빼기 x1을 원한다 그랬죠. 그러면 x1 빼기 x2는 x2 빼기 x1은 요 녀석과 그렇죠. 곱셈 공식의 활용을 통해서 우리는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뭐냐? x2 빼기 x1을 제곱한 것은 x1 더하기 x2를 제곱한 36에서 4x1 x2를 빼면 되는 거죠. 빼기 4 9-n 이렇게 되죠. 그럼 요게 36 빼기 36이니까 사라지니까 결국 이게 4n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x2 빼기 x1이라는 것은 뿔마 루트 4n이 될 것이고 x2 값이 무조건 양수고 x1이 음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0보다 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플러스 4n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얘는 결국은 이제 2루트 n이 돼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요식에다가 x2 빼기 x1 대신에 3분의 2 루트 n을 우리는 집어넣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루트를 뚫고 일단 나와줘야 되는 거니까 9보다 큰 숫자 중에서 제곱수들을 집어넣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밑에 또 3이 기다리니까 3을 또 약분까지 시켜줄 수 있는 녀석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여기 안에서 뭐 16, 25 그죠? 이런 애들은 집어넣게 되면 16은 4가 돼서 나오니까 3분의 8이 돼서 안 되고 25는 5가 돼서 나오니까 3분의 10이 돼서 안 되는 거죠. 근데 36은 6이 돼서 나오니까 3분의 12가 돼서 4가 되네요. 그래서 오케이. 36이 하나 당첨이 되죠. 그 다음에 77에 49도 2 곱하기 7 3분의 14여서 안 되고 그 다음에 88에 64 8도 3분의 16이 돼서 안 되죠. 근데 9는 9의 제곱 81은 2, 9, 18 그죠? 3으로 나누니까 6이 되죠. 그래서 81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100 이하라 그랬으니까 거기서 더 이상은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인 n의 개수를 몇 개? 요 1부터 9까지 9개에다가 36, 81이 더해지니까 정답은 11개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성남고 기출문제 전체를 다 풀어봤고요. 자,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